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박소연입니다. 네, 저는 오늘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계신 부분들을 위주로 Q&A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선생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입학관리팀에서 학생부 우수자, 논술 우수자, 예체능 우수인재 및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맡고 있는 입학관리팀원 최현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저도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숭실대학교 내의 복수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숭실대학교 수시 지원 시 어떤 학과와 어떤 학과를 동시에 지원 가능한지, 예를 들면 SSU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매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SSU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를 동시 지원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전형의 이름이 다르다면, 예를 들면 SSU 미래인재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둘 다 나는 지원 자격이 된다.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나 정말 6개 다 지원하고 싶어. 그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는, 같은 전형 내에서는 2가지 이상 모집 단위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SSU 미래인재 전형 내에서 국어국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 둘 다 지원하고 싶어.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 봉사활동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도대체 봉사 시간을 얼마나 채워야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 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봉사활동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봉사활동 시간이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는 인식이 가끔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 매년 125시간 정도의 지원자들이 평균 봉사 시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봉사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금년에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저희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30시간만 되면 사실상 평가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이 적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저 때는 라떼는 수상실적 선택이라는 문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신설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상실적 선택이 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수상실적을 선택해야 입시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상실적, 재작년에 입시를 치렀죠. 네, 저는 20학번에 20학번이니까 맞아요.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학기별로 단 하나의 수상실적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수상실적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모집단위 학과와 연계성이 높은 수상실적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나의 진짜 경쟁력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상실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섞이는 게 좋습니다. 고루고루 섞여서 지원하는 분야와의 연계성도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전교생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나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상실적이 고루고루 있다면 다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숭실대학교 수시 전형에는 면접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전형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4단계잖아요, 코로나 맞아요. 단계가. 4단계. 네. 근데 면접이 많이 모여있는 11월 달에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게 된다면 면접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에도 저희는 가급적 대면 면접, 그래도 이왕이면 면접이니까 얼굴을 보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전면 비대면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대면 면접을 추진을 할 예정이지만
그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도저히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면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죠? 네, 저희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2단계를 면접으로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대면 면접고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특기자뿐만 아니라 예체능 우수인재에서 체육, 축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대면 면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 우수인재 연기 같은 경우는 1단계는 비대면 동영상 제출 형식이고요. 작년과 동일한 방식이고 2단계는 또 대면 실기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대면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요. 네. 가급적 PC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현재가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점이 7월이기 때문에 11월에 있을 면접이 대면이다, 비대면이다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의 역량대로 잘 준비만 하신다면 대면이든 맞아요. 비대면이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두 분에게 특별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대면일 때, 비대면일 때 각각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면접 꿀팁이 있을까요? 있죠. 이거는 정말 이 동영상을 보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정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오, 특별히 그 대면 면접을 고려할 때 꿀팁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고3들의 경우는 곧 백신을 다 맞게 될 거예요. 하지만 면접을 치르는 시점에서는 마스크를 쓰셔야만 면접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가림막까지 하고 면접을 할 텐데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와 바로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많은 모의 면접을 해봤는데요. 정말 똑똑한 친구가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을 가려버리니까 좀 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하실 때 자연스럽게 마스크 벗고 연습을 하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연습하세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스스로 할 때도 마스크 쓰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연습을 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보통 저희가 고사 일주일 전에 수험생 유의사항과 함께 비대면으로 할 경우 그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로그인이나 환경 설정 매뉴얼을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수험생들이 사전에 공지를 숙지하지 않고 고사 당일날 로그인을 못한다거나 또는 환경 설정을 못해서 대기실에 늦게 입장을 해서 고사 자체를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고사 일주일 전에 저희가 공지하는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사전에 환경 설정이나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 면접 환경에 어울리는 공간에서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교복이 있어서 고등학교의 정보를 노출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화려한 입상 상패들이 뒤에 걸려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개인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꼭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작년 같은 경우 대기실에 입장할 때 차 안이나 택시 안에서 저희 대기실에 입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는 맞아요. 대기실에서 계속 누워 있다거나 평가실 들어갈 때까지도 누워 계시려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사전에 꼭 비대면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뭐 택시나 차 안에서 면접을 이제 대기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면접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차 안에서. 네. 면접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위 환경이나 배경이 특정 누구를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차 안에서 면접 본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작년에 일부 있었어요. 네.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이 몇이나 있을지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게요. 네,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 촬영을 준비하면서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이제 학교장 추천을 필수로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학교장 추천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도 전화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질문인데요. 일단 지원 자격 자체가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었고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는 점,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희가 올해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달이거든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시고 그 기간에 각 고등학교별 대표 교사가 대표 교사 등록하시고 저희는 그 다음부터 사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해당 매뉴얼은 저희가 9월 1일 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매뉴얼을 공지하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현 고3 졸업자 기준으로 100%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을 20%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집 요강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 동일하게 반영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반영 방법은 동일하죠? 네, 반영 방법은 동일하고요. 다만 학생부 우수자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라면 논술은 논술 실기고사 60%, 학생부 교과 성적 40% 이렇게 반영된다는 비율의 차이만 있습니다. 비율만 다르고. 네, 반영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영상을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매년 바뀌니까 모집 요강을 꼭 본인이 입시를 준비하는 그 연도에 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네.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교에서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입상 실적을 제출할 수 있고 이게 평가에 반영된다는 딱 한 가지가 차이점이고요. 나머지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질문이 그럼 입상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지원하실 수 있고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도 많으니까 꼭 관심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22학년도가 아니라 2023학년도 이후에 지원할 분들은 또 참고하셔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금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환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외부 입상 실적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형별로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Q&A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유의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숭실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맞아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안타깝게도 매년 종종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최종 합격자 조회창에서 합격자 조회를 하시고도 합격자 안내사항에 문서 등록이나 예치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내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합격이 됩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서 등록이나 예치금 납부를 하셨더라도 익년 2022년 2월경에 자녀 등록금을 꼭 납부해 주셔야 최종 합격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4시까지 저희가 입금을 요구를 했다면은 그 4시 직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학생의 등록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학생에게 벌써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건 우리 의사가 있었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표현해 주셔도 도저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안타까운 사례들이 참 많죠. 네, 매년 좀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합격을 하셨고 예치금 납부 문서 등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으셔서 아마 가족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 2월에 있는 본 등록금 납부 때 등록금 납부를 안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일정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사실 입학처로 와서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들을 하시지만 저희도 너무 도와드리고 싶지만 네.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수고로운 우리 입시 결과, 좋은 결과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면접이나 실기고사 아니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숭실대학교에 처음 방문하고자 할 때는 숭실대학교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숭실대학교는 강남권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와. 강남에 있는 고속버스를 대학이죠. 타고 오시면 강남. 고속터미널역에서 딱 내정거장 8분 거리에 있고요. 숭실대 입구역이 있고 거기서 3번 출구에 내리시면 바로 숭실대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교통이 좋고요.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뭐 KTX를 타고 오셔도 용산역이나 서울역도 대중교통으로 20에서 25분 내에 숭실대학교에 오실 수 있을 만큼 저희 교통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요. 면접이나 고사 참여를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가 1단계 합격자 안내라든지 고사 안내를 드릴 때는 그 서류 내에 숭실대학교의 맵이 잘 표현되어 있을 테니까요. 해당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 당일에는 주차가 전면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반드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형 그리고 유의사항에 관련돼서 두 분 선생님과 Q&A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시간이 숭실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뵙기를 희망하면서 네,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